네, 저희와 이 시간 함께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저희 전문가분들과 상담 필요하시면요. 무료 상담 전화와 무료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조석훈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흔히 이 일교차가 크면 심혈관 질환에 안 좋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사망률이 정말 높아지고 있나요? 맞습니다. 이 우리 박스경제TV 시청자분들은 주식이나 이런 투자를 다 하고 있으실 테니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장 시작할 때 내 주식이 한 10%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하루 보내고 있다가 장 끝날 때쯤 이것도 까먹고 마이너스 10%가 돼버리면 정말 심장질환, 뇌질환 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만약에 정신적인 거라면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이런 뇌질환이라든가 아니면 그 큰 위험의 확률이 올 확률이 한 4% 이상 늘어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런 일교차가 커지는 시점에서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약을 드시고 최근에 뭐 수술, 입원, 진단 받으신 분들을 위한 정말 가장 이상적인 2대 질환 종합 플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 내용을 좀 먼저 봤는데요. 이 심혈관계가 아니고 만성 질환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약이라든가 뭐 치료 받으시는 것들 다 이제 고혈압, 당뇨, 그리고 관절염, 그리고 신경관계, 신경계 질환, 그리고 이렇게 뭐 정신과 관련된 이런 치료를 많이들 받고 계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혈압 오르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언제 하루 좀 정말 마음 편히 쉬는 날이 있으셨나요? 이런 것들이 지금 기온차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내가 약을 먹고 아프시고 이런 이유가 되는데 우리가 약을 먹는 이유는 건강과 질병을 대비하자라는 거면 이 보험을 보험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병원비들 그런 위험에 대한 손실들을 대비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약값보다 더 저렴한 2대 질환 집중 플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대 질환 위험군, 즉 이 만성 질환자가 이렇게나 많다는 뜻이겠죠. 그렇지만 이 많은 분들이 분명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 정확한 자료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심장질환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이 10월 달에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교차가 심해질 때, 그리고 아침에 좀 쌀쌀하고 그리고 좀 낮에는 따뜻했다가 다시 추워지고 이런 일교차가 심해질 때 10월부터 한 1월까지 보시면 심장질환 진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늘어납니다. 그랬다가 또 3, 4월 보이시죠? 3, 4월에도 일교차 심할 때 이런 일교차가 심할 때는 내가 약이라든가 기존에 드셨던 것들과 좀 다르게 우리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나이가 들매 따라 내 몸 상태가 좀 다름을 느끼는 것처럼 지금 이런 계속해서 자산에 대한 대비죠. 병원비에 대한 아니면 생각지 못한 이런 내가 생각지 못한 돈이 나가는 것을 대비하자라는 것이 오늘 얘기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환절기 건강주의보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라는 거 다들 이해하실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요. 아래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고요. 저희 전문가분들과 명쾌한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02-2638-3999번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 심장 질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통계나 용어가 따로 있다고요? 네, 뭐 병원 용어라든가 의학 용어라든가 이 보험 용어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심장과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이 되겠습니다. 제가 수술 건수라든가 순이라든가 이렇게 자료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암이 만약에 내가 진단을 받게 되면은 그것을 치유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커버하자라는 거면 심장수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게 되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텐트 삽입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심장 가는 길이 너무나 이제 막혀 있는 거예요. 피가 원활하게 아니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막혀 있으니까 뚫어주는 겁니다. 비포장도로를 이렇게 포장도로로 만들어주는 그런 이 삽입수술을 해야 되는데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50대 넘으신 분들은 4위에 해당되고 있고요. 그 전체 수술에 대해서 그리고 협심증, 뭐 스텐트 삽입술이 이게 적지 않은 그러니까 10위권 안에 있는 수술을 순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생명하고 직결된 이런 수술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질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이제 어떤 건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협심증은 이제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이제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거. 우리 가끔 이렇게 따끔따끔 하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왜 이러지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정기적인 검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자주 가시는 병원을 통해서 이 주요 신체 부위는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겠고요. 심근경색증은 좁아진 심장 혈관이 이제 혈전으로 해서 막혀져 가는 겁니다. 이제 통과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쓰러진다거나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대비하자라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병원비와 그리고 내가 열심히 모아놨던 돈을 갑자기 이렇게 써야 되는 이런 일들을 대비하자는 것이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심근경색증의 아주 좁아진 혈관을 보니까요. 저희가 방송에서 종종 다뤄드린 심혈관계 보장범위 그림하고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자, 김희연 전문가님, 그 보장범위에서도 심근경색증은 입지가 아주 좁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우리 심장질환의 보장 범위를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건 총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보장 범위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이 100%를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성심근경색은 10%만 보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심장질환은 총 6가지에 관련된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은 급성심근경색도 당연히 포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심장질환에서 가장 많은 질환이 바로 이 협심증입니다. 협심증은 모든 심장질환에서 약 70% 가까운 68%고요. 환자 수가 62만 명입니다. 그러면 생명보험사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 허혈성 심장질환 생명보험사를 아예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급성심근경색만 판매를 하고 있고 가입을 하고 계실 텐데 우리 급성심근경색 환자 수 한번 보세요. 10%도 안 됩니다. 10% 정도밖에 되지 않죠.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 고혈압, 고지혈, 당뇨, 비만이신 분들 같은 경우 이런 혈관 질환에서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그 이유가 바로 이 협심증은 가장 경증일 때 먼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환이 많은 게 바로 이 만성허혈성 심장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내가 보험을 가입했으니까는 뭐 이대 질환 가입했으니까 걱정 없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보험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보험 365 전문가분들과 알아보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시면요. 02-2638-3999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범위만 다른 게 아니고요. 질병마다 수술 방법도 전부 다를 텐데요. 김희한 전문가님, 그럼 자연스럽게 이 수술비나 여러 부분이 차이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의 수술과 급성심근경색의 수술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가장 경증인 협심증부터 알아볼게요. 협심증은 두 가지의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풍성 확장술과 스텐트 삽입술인데 우리 풍성 확장술은 우리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안에 이제 조금 막혀 있잖아요. 이 사이에 관련해서 풍선 같은 기구를 넣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넓혀주는 것을 풍성 확장술이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디스크 질환에서도 이 풍성 확장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장질환 협심증 초기에 약 비용이 6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스텐트 삽입술 같은 경우 1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협심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 스텐트 삽입을 삽입하게 되면요, 우리 주기가 있습니다. 뭐 관리를 잘하면은 뭐 7년에서 10년까지 가능하겠지만은 관리가 잘 안 되면 그 전에 교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3회 정도 교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총 3,600만 원의 치료 비용이 들겠죠. 우리 협심증보다도 더 중한 중증인 급성심근경색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광산동맥 우회술 같은 경우 약 2천만 원이 넘고 로봇관상동맥 수술 같은 경우는 로봇 시술 같은 경우는 더욱더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가 우리 상처 부위, 치료 부위, 수술 부위를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서 치료를 하고 또한 그다음 회복 능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거죠. 아마 우리 심장질환을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 거의 이제 진단비를 구성을 보면요, 약 한 1,0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3천만 원까지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의 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허혈성 심장질환을 무조건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급성심근경색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보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딱 이 시기죠. 이 환절기에 돌연사까지 부르는 주범, 바로 이대 질환인데요. 그중 심장 질환부터 짚어봤습니다. 자, 이 이대 질환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분석하고 또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아래 번호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2-2638-3999번 여러분들 전화 주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이대 질환의 다른 한 축을 차지하는 부분이죠. 뇌질환은 조석훈 전문가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마찬가지로 심장질환도 뇌질환과 마찬가지로 이 10월 달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감기,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이런 정말 주요 기관의 이런 큰 아픔들이 이렇게 10월 달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형님이 하나 있었는데 거의 담배는 태어나서 피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술은 거의 입에도 대지 않았던 형님께서 갑작스럽게 이제 뇌 관련된 질환으로 이렇게 해서 아파가지고 수술 받으신 것들 거의 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이런 내가 어떤 생활했던 패턴이 아니라 어떤 이유 없이 예고 없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뇌질환 관련돼서는 우리 김희연 전문가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인 보장을 반드시 약을 드시는 분들도 받으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같은 환절기라도 2월에서 3월로 넘어갈 때보다 이 9월에서 10월로 갈 때 증가폭이 훨씬 컸어요. 네. 이유가 뭔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철로 기찻길 만들 때도 사실은 이게 전체 이렇게 쇠로 되어 있지 않고 이게 중간중간 이렇게 이음새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더워지면 늘어나고 추워지면 좁아지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이게 여름에 휘어버립니다. 마찬가지처럼 우리 혈관도 이게 더워지면 늘어난 상태인데 갑작스럽게 추워지면 이 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지났던 양은 똑같은데 길이 좁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뇌질환하고 심장질환은 우리가 젊은이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실 10월에 이렇게 많은 질환이 나타나고 진료를 받으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이 뇌질환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네. 짚어볼까요? 그래서 직접적인 이제 원인은 이제 고혈압, 당뇨죠. 이제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 역시 통과하는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아졌을 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 시기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약을 드시고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과거에 보장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유병자 보험들이 나타나면서 하나씩 가입했었는데 마치 인심 쓰듯이 보험사에서 가입을 시켜주는 상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인심 쓰는 그런 상품들이 아니라 그냥 정말 건강하신 분들도 똑같이 가입시킬 수 있고 가입할 수 있었던 그거와 같은 보장으로 할증 거의 없이 그리고 할증 안 되는 회사들도 찾아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부분이 되겠고 남성보다 여성이 더 위험한 이 뇌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에 보면은 남성보다 여성이 이렇게 1.5배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어머니가, 내가, 우리 자녀가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것이 통계일 뿐이지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대비하고 그리고 보험으로서 자산을 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장 저렴한 보험으로 해서 가장 큰 보장들 될 수 있게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대 질환은 남성은 물론 여성분들에게도 취약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자,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든든한 준비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보험 365 전문가분들과 상담부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번호 02-2638-3999번 계속해서 편하게 이용해 보시고요. 다시 저희는 보장 범위 내용 좀 짚어볼게요. 김희연 전문가님. 이 뇌질환도 세부적으로는 종류가 나뉘는데 아무래도 확률상 이 유병률이 높은 질환부터 주의 깊게 봐둬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뇌질환 같은 경우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장 범위가 총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장 범위 넓은 단부가 바로 이 뇌혈관 질환이고요. 두 번째로가 이제 뇌졸중, 마지막이 뇌출혈로 보시면 되는데 이 안에 이제 약관상에 보장하는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총 10가지에 관련된 질병 코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뇌혈관 질환은 모든 코드를 다 보상을 하고 있지만 뇌졸중이나 뇌출혈에서
보상 안 하는 뇌혈관만 보상하는 이 코드에 관련된 환자 분포도를 보시면요. 한 30%가 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비율로 봤을 때 30%가 넘고요. 그다음에 뇌질환에서 가장 많은 환자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뇌경색인 뇌졸중입니다. 뇌경색 같은 경우는 약 한 4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생명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 초창기에 생명보험사는 뇌출혈만 판매를 했습니다. 우리 뇌출혈 환자 분포도 보시면요. 다 합쳐도 8.5%밖에 안 됩니다. 세 개 다 합쳐도. 뭐 뇌내출혈이나 지주막하 출혈 다 출혈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막혀서 터지는 거를 뇌출혈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환자는 얼마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용어로 봤을 때 뇌졸중보다는 뇌출혈을 더욱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도 이렇게 실제 경증, 중증 관련해서 발병률을 봤을 때 가장 많이 발병하는 거를 먼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것보다도 더 쉬운 거는 모든 질환에서 다 보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 모든 질환에 보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경증일 때 이렇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뇌질환에서 뇌혈관 질환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 마지막으로는 뇌출혈인데 굳이 뇌출혈 준비할 필요가 없죠. 그 이유는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 준비하면은 보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술비 관련해서 비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조금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중증일 때 같은 경우는 뇌질환은 뭐 1,5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경증일 때는 뭐 400, 그 다음에 뇌졸중 관련해서는 뭐 중증은 또 2,000만 원 정도 들지만은 저희가 이 비용을 봤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질환과 뇌질환 관련해서 수술비가 약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거고요. 이 비용을 한 번에 낸다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할부를 이용하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보험이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요. 치료비 문제 없고요. 또한 생활비까지 관련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절기에 더 무서운 2대 질환을 각각 알아봤는데요. 제가 잠시 중간 정리를 해본다면요. 첫 번째로 만성질환 가진 분들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장 범위 물론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질환별 수술법과 수술비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감안해서 가급적 여유 있게 보험을 준비하셔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김희연 전문가님.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이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우리나라 보험사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 가장 보장보험이 좁은 급성심근경색이랑 뇌출혈을 보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CI보험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 두 가지에 해당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보상을 받기 힘들고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뭐 2000년도 초반부터 2015년 정도 이 사이에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질환은 판매를 안 했습니다. 판매를 했더라도 작은 가입 금액 300만 원, 600만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내 보험증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보시더라도 모르시겠다면 꼭 보험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이런 질환에 걸렸을 때 얼마를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환절기에 이 2대 질환과 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꼭 필요한 보험도 알아볼 텐데요. 만나볼 플랜에 대해서 상담 필요하시면요. 아래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2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또 간편하게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앞서서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일수록 2대 질환에도 취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석훈 전문가님. 네. 그럼 보험도 당연히 이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병자 보험들보다 더 확실하게 저렴하고 보장 많이 되고 혜택들이 많은 유병자 보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한번 특징들 그리고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한번 그 정확한 플랜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입 만기는 뭐 보시는 거와 이제 보실 거와 비슷한 것처럼 비갱신도 되고요. 갱신도 있습니다. 근데 갱신은 저희가 20년 또는 30년 이렇게 정말 초장기 갱신형으로 권해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맨 밑에 보시면 납입 면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뭐 30년간 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야 되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암이라든가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은 30년간 내야 될 돈을 앞으로 내지 않아도 되고 그 앞으로 지금 설명드릴 그 모든 플랜에 대한 담보들에 대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장기 갱신형이지만 납입 면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3개월, 2년, 5년 이런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찰 검사 그리고 2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 암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이것을 거의 건강하신 분들하고 동일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데 이 325에 해당 안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최근에 뭐 진찰 검사, 2년 안에 입원 수술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다른 플랜들이 있으니까 잠시 뒤에 계속해서 나머지 2개까지 해서 총 3개의 유병자 플랜 내가 어떤 상황이어도 가입과 심사를 받으실 수 있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석훈 전문가와 첫 번째 플랜이죠. 325 조건의 유병자 보험 플랜 보셨는데요. 자, 이 플랜이 궁금하시다면요. 아래 번호 계속해서 편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2-2638-3999번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 유병자 보험이지만 건강체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비교적 질병이 심하지 않은 분들 위한 유병자 보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병 치레를 한 지가 좀 오래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도 이제 시청자분 한번 전화 오셔서 2013년에 내가 갑상선 암으로 이렇게 치료, 입원 수술했다. 그리고 루푸스 병을 앓고 있다. 그리고 뭐 이런 많은 그러니까 시청자 문의분들 해당 사항에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 그리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 325 유병자 보험을 권해드리고요. 이 325 안에 만약 조건이 해당돼서 심사가 통과되지 않는 분들은 다른 유병자 보험들이 있습니다. 향후 지금 2가지 더 설명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하나씩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앞서서 만나본 2대 질환에 대해서는 어떤 설계가 가능한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엔 김희환 전문가와 몇 가지 예시 플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2대 진단 같은 경우는 수술했을 때 비용이 더욱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비 플랜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총 여러 가지의 담보들이 있는데 일단 병력 관련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스텐트 삽입술, 심장질환의 가장 경증일 때 시행을 하는 시술인데 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2천만 원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에서 1,000만 원을 보상을 받고요. 그다음에 심장 질환이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 질환 우리 가장 보장 범위 넓은 담보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그리고 71대 질병 수술비에 바로 스텐트 삽입 수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병 수술 가장 큰 보장 범위를 가지고 있는 질병 수술비 해서 총 2,020만 원을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정맥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가 지금 보험사에서 가장 보장 범위가 넓고 한 회사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맥 1,000만 원과 또 71대 질병 수술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질병 수술비에서 1,52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당뇨 고혈압 관련된 수술 관련된 부분, 특히 2대 진단 같은 경우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이신 분들 같은 경우 많이 걸리게 되는데 그래서 당뇨 고혈압 질환 수술비가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과 그다음에 71대 질병 수술비가 당뇨 고혈압이 같이 포함이 돼서 1,020만 원, 질병 수술 20만 원 합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납입 면제 조건까지 있습니다.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겪었을 때 그 순간부터 이 보험료를 아예 안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50대 분들 같은 경우 남녀 구분 없이 약 3만 원대로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60대, 70대 분들 같은 경우 남성분들은 각 연령에 맞춘 좀 보험료라고 보시면 되지만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 다 3만 원대입니다. 다. 그리고 1세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가입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앞서서 90세까지 가입 가능했죠. 그래서 80세, 90세 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 같은 경우 특히 2대 진단인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걸릴 확률이 더욱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좀 비슷하죠. 담보 관련해서. 하지만 가입 금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왜? 발병률이 더욱더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가입 금액대를 하면은 너무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유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각각 2천만 원.
하지만 가장 보장 범위 넓은 수술비 관련해서는 1,000만 원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보상 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관련해서 진단을 하면은 200만 원만 보상을 하지만 수술을 했을 경우 스텐트 삽입 수술 같은 경우 1,000만 원과 500만 원 이렇게 수술비를 나오고 진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술했으면 또 같이 합산해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1대 질병 수술비까지 해서 뭐 85세 분들 여성분들도 3만 원이죠. 90세 여성분들은 3만 원도 안 됩니다. 29,000원대. 하지만 남성분들은 그에 비해서 조금 비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만나본 플랜들이 궁금하시면요. 아래 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2대 질환에 대비하는 두 번째 보험 플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을지 조석훈 전문가님 짚어주실까요? 네, 90세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역시 장기 갱신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실 자료처럼 납입 면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병자 보험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최근에 병원을 갔고 그리고 아팠던 부위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한 번 더 그 해당 부위가 또 아플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 부위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큰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요. 앞으로 보실 그 수많은 담보와 보장들을 계속해서 만기까지 100세 만기든 90세 만기든 내가 만기로 정한 때까지 보험료 안 내고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보험 가입하고 뭐 1, 2년 안에 만약에 이런 큰 질병이 걸렸다 그러면 향후 앞으로 20년 이상 보험료 내지도 않고요. 그 많은 진단비와 수술비들을 매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근데 이게 전 회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되겠고 이 3일 보험 같은 경우에는 왜 3일이냐면 3개월 이내 의사 진찰 이 없고 1년 동안의 입원 투술이 없으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5년 이내 뭐 암 진단 이런 것들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아예 딱 3하고 1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진찰 검사 1년 이내 입원 수술 이거만 없으면 이 3일 보험으로 해서 가입 가능하고요. 제가 어떤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지 한번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개월 전에 뇌혈관, 심혈관 이렇게 협심증으로 해서 약물 치료 중이신 분들 그리고 디스크 인공관절 이게 한지가 1년 지나신 분들 그러니까 3개월하고 1년만 지났으면 어느 누구든 가입하실 수 있는 만성질환이 있든 어떤 분들도 이런 납입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유병자 보험이 되겠습니다. 네. 가입 조건이 더욱더 간편해졌습니다. 자, 3일 조건의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 필요하신 분들 02-2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저희 전문가분들과 명쾌하게 또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걱정이 한 가지 생겨요. 김희아 전문가님. 아까보단 좀 더 아프신 분들이 가입 가능해진 만큼 이 담보나 가입 금액이 하향화되진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3일 보험 같은 경우는 중증 질환이 뭐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 과거에 5년을 기다렸어야 되지만은 이 보험 같은 경우는 3일에만 해당 안 되면은 어느 분들이든 가능하기 때문에 또한 가입 금액은 일반 유병자 보험이랑 매우 비슷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상해 사망이라 해서 기본 계약은 지금 최소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기본 계약이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되면은 불필요한 보험료를 또 지출할 수 있었는데 지금 최소로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암 관련해서 일반암 2천만 원과 유사암 2천만 원 각각 이렇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암 보장 범위 가장 넓은 유방, 자궁 그리고 전립선, 방광암, 대장, 전방, 내암이 모두 다 일반암이고요. 그다음에 유사암의 대표적 질환이 바로 이 갑상선암인데 갑상선암도 2천만 원을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2대 진단 관련해서 가장 보장 범위 넓은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각각 1,000만 원씩 보상하고요. 수술비도 1,000만 원 보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하게 된다면은 이게 같이 나오는 거죠. 진단비 받고 수술비 받고요. 그 다음에 또한 질병 수술비도 10만 원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받겠네요. 그럼 2,010만 원 보상을 받는 거고 입원했을 때 첫날부터 10,000원씩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에 걸리면요 꼭 수술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암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가 있는데 이렇게 각각 200만 원씩 준비가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게 겨울 되면요 우리 동파가 얼고 밑에 집에 많이 물 새면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있으면요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겨울철에 유일한 담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대 질환을 대비하는 두 가지 플랜 보셨어요. 325 조건의 유병자 보험 플랜과 3일 조건의 유병자 보험 플랜 보셨는데 이 플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 필요하시면요. 무료 상담 전화 언제든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2-2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이 정도면 웬만한 유병자 보험은 다 만나본 듯한데 한 가지가 더 남았다고 합니다. 자, 조석훈 전문가님, 네. 어떤 보험일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입원 수술 진찰 검사도 내가 최근에 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내가 암, 뇌, 심장 관련된 그리고 간경화, 만성 신장 질환으로 이 5가지로 내가 만약에 입원 수술만 없다라면 지금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마치 누구나 가입시켜 주니까 정말 큰 질병이 있었어도 가입시켜 주니까 보장이 뭐 너무 협소한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도 다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비, 진단비들 다 진단비는 최초 1회지만 매회 받을 수 있는 수술비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심장 뇌질환 수술이 아까 보신 것처럼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도 내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 마지막 초간편 유병자 보험이 가능하다, 이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어떤 분들까지 가능하냐면요, 3개월 전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에이즈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요로결석, 뭐 디스크, 하여간 이 암내 심장 관련된 그리고 간경화 만성 신장 질환 이 5가지로 5년 이내 입원 수술만 안 했으면 가입 가능하니까 꼭 한번 내가 문의 받아보셔서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그 매회 받는 수술비들, 그 진단비들, 그리고 심장 질환, 뇌 질환 전체가 보장되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나본 초간편 유병자 보험 플랜인데요. 유병자 보험의 가입 조건이 이보다 더 완화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플랜은요, 가입 한도를 연령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김희한 전문가와 마저 짚어볼게요. 네, 보험 관련해서 특히 3대 진단비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사들이 가입 금액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암 관련해서는 65세까지는 5천만 원을 준비가 가능하지만은 85세가 되면 확 줄어들죠. 5분의 1 수준으로 1,000만 원이고 86세에서 90세는 이렇게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뭐 뇌질환 관련해서는 뇌혈관 관련해서도 90세 가까이 되면 100만 원밖에 보상 안 하지만 65세까지는 이렇게 1,000만 원을 보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장질환은 조금 다릅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관련해서는 65세도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허혈성 심장질환 관련해서 왜 이렇게 가입 금액이 줄어들었느냐, 바로 뭐 수술비 같은 경우는 계속 보상을 하지만 진단비를 한 번 받고 소멸됩니다. 그래서 연령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가입 금액 계속 줄어들죠. 그리고 뇌졸중하고 급성심근경색, 급성심근경색 왜 이렇게 많이 줄까요? 아까 통계자료에서 보셨죠? 발병률 환자가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발병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사들이 많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준비할 때는 되도록이면 허혈성 심장질환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대 진단 수술비가 바로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인데 65세까지는 1,500만 원이지만은 이렇게 66세부터 90세까지는 500만 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험은 하루라도 젊으실 때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건강하시다면은 이렇게 유병자 상품이 아닌 일반 무해지 상품을 준비하시는 게 보험료를 한 20%에서 30% 정도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초간편 유병자 보험의 주요 담보와 가입 금액도 마저 짚어볼까요? 네, 그래서 기본계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해 사망이 되는데 지금 최소로 1,000만 원으로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암진단비 같은 경우 앞서서 65세까지 5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도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뇌혈관 관련해서 1,000만 원이고 뇌졸중 1,000만 원인데, 만약 뇌졸중에 걸리셨다라고 하면은 이 뇌혈관이 같이 나오겠죠. 하지만 뇌혈관에 먼저 걸리셨다 그러면 뇌졸중은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우리 심장질환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보장보험이 넓은 담보 500만 원과 급성심근경색 1,000만 원, 그리고 뭐 수술비 관련해서 마지막 2대 질환 관련된 수술비까지 이렇게 다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초간편 보험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2년 이내에 뭐 입원 및 수술이나 1년 이내에 입원 및 수술 이렇게 거기에 해당되셔서 안 되시는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한 게 2대 질환이죠. 그래서 저희가 유병자 보험 중에서 이 2대 질환을 넓고 또 확실하게 보장하는 플랜 위주로 만나봤습니다. 자, 앞선 플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분들과 상담 필요하시면요. 24시간 동안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으로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시간 시작할 때 돌연사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요. 물론 꼭 2대 질환 때문은 아니어도 지난해 사망한 한국인은 약 30만 명 가까이나 된다고 합니다. 김희연 전문가님, 주로 질병 사망이 많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망은 이렇게 보험사들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망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질병 사망이고, 그다음에 상해나 재해 사망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자동차 사고나 우리가 질병을 뺀 나머지를 거의 다 상해나 재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손해보험입니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 다 판매를 하고 있지만 질병 사망의 만기가 최대 만기가 80세 만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관련해서 가장 유리한 회사는 생명보험사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한 이렇다 보니까는 요즘 뭐 상조보험들 많이 가입하고 계시는데 상조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장례 비용 관련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월 2만 원이나 3만 원 해서 뭐 10년 납하시면은 뭐 한 200에서 한 400만 원 정도죠. 하지만 그 비용이 우리 장례 보조 비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거기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그 금액이지 나머지 추가 비용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장례 한번 치러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한 비용이 한 1,5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듭니다. 그럼 이 돈이 목돈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요즘 나온 보험 중에 정말 신기한 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도 주는데 내가 낸 돈까지 다 돌려주는 이런 보험이 나와서 저희가 오늘 한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돌려받는 사망보험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실제 증권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바로 만나볼까요? 네, 기존의 종신보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존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그냥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나가는 거죠. 여기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자 36세입니다. 그리고 사망 관련된 주계약이 4천만 원이 준비가 돼 있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4천만 원을 지급을 한다. 뭐 보험료 99,200원인데 환급표를 보시면요. 해지환급금. 무해지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 만약에 해지를 하면 해지환급금이 일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망보험금 예시가 4천만 원 이렇게만 돼 있죠. 그러면은 일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 납입한 돈이 한 1,1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걸 주질 않습니다. 그냥 사망보험금인 4천만 원만 주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낸 돈까지 돌려받는 종신보험은 같은 나이 36세에 뭐 3천만 원으로 하고 해지환급금표 보시면요. 사망보험금 예시가 3천만 원이 아니라 4,242만 원으로 써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납입한 1,242만 원을 같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같이 주면은 4,200만 원을 주는 거고 만약에 그 전에 뭐 70세나 80세가 되셨을 때 좀 노후 자금이 부족하거나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이 있다. 뭐 병원비가 크게 필요하다. 그럼 만약 해지할 경우 뭐 40년 경과됐을 때 해지했을 경우 약 한 225%입니다. 내가 낸 돈은 1,200만 원이지만은 받는 해지환급금이 약 2,700만 원을 이렇게 놓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굉장히 유익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납입 도중에 해지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무해지 상품은 지금 뭐 건강보험에서도 보험사들이 다 판매를 하고 있고 이렇게 사망보험금에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정말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납입이 끝나는 시점 기준으로는 무해지 환급은 그 전에는 아예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영원입니다. 영원. 하지만 일반 상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간에 따져서 비율이 있지만은 납입 끝나는 시점에서 무해지도 동일하게 일반 상품과 해지환급금이 있죠. 그래서 무해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험이 정말 유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보험사의 건강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고객은 약 한 40%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보험은 평균적으로 20년 납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20년 납 이렇게 만기 꽉 채우시는 분들은 한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해 상품은 그거에 관련돼서 조금 안정장치를 걸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중간에 뭐 보험을 해지한 이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무해지 상품을 준비하시면 정말 환급금이 아예 없어서 큰일 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상품이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입자에겐 분명 이득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정확히 얼마를 내고 또 얼마를 받는 건지도 계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석훈 전문가님.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뭐 지금 젊으신 분들에게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한 50세 이상, 60세 이상, 이게 최대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조보험들을 많이 가입하는데 상조보험은 아시겠지만 뭐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뭐 10만 원짜리 있어요. 그런데 그 납입 기간 안에 만약에 누군가가 사망하게 된다면 그 못 냈던 비용을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총 비용이 1,000만 원짜리라면 내가 300만 원만 납입했다. 근데 누군가 사망했다. 그럼 700만 원을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수많은 혜택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자, 내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돈 주고 물건을 샀는데 며칠 뒤에 그러면 그 택배로 도착하겠죠. 그럼 택배에 물건도 들어있고 내가 샀던 그 구매했던 돈도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안 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그 택배가 오는 기한 안에만 해지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렴한 보험료로 내가 사망보험금을 예를 들어서 상조보험으로 해서 한 500만 원, 1000만 원 그 많은 장례 비용들 필요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죽었을 때, 사망했을 때 남겨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남은 그 조그만 금액이라도 이렇게 장례 비용이라도 조금 좋게, 그리고 또 기본 비용이라도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이 종신보험이 더 상조보험보다 더 큰 혜택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냈던 돈도 다 돌려주고요. 그리고 최초 설정한 사망보험금도 주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내가 그 추가적인 많은 비용들이라든가 혜택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새롭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편심사보험과 일반 보험의 비교도 해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할인이 돼요. 그래서 할인이 된 부분들. 그러나 이제 지금 아까 제가 오늘은 그 아프셨던 분들, 그리고 약 드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이것을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한 10% 정도 이상, 조금 10% 이상 정도에 대한 보험료 인상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받아서 이렇게 뭐 3만 원대, 4만 원대, 5만 원대가 되는데 한 20-30% 더 이렇게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드시거나 이런 분들도 내가 못 가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사실 거의 비슷하게 가입할 수 있지만 이 무해지, 그러니까는 내가 낸 돈 싹 돌려받고 설정된 사망보험금도 무조건 받게 해주는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약간의 할증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계속해서 아래 번호 편하게 이용해 보시고요. 자, 사망보험의 가입 조건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흔하게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김희한 전문가님. 네, 그래서 보험 가입하는 방법이 이렇게 병력마다 조금씩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자분들 같은 경우 우리가 앞서서 만나본 것처럼 3, 2, 5에만 해당 안 되시면은 이 낸돈 돌려받는 사망보험도 동일합니다. 어느 분들이든 가능하고, 우리 건강체 같은 경우는 좀 더 보험사가 물어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2년이 아니라 1년 이내로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5년 이내 암만이 아니라 암 이외에도 다른 질환까지 다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증 질환만 아니면은요,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보험료대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건강하신 분들이 준비할 경우 40대, 50대, 60세 각각 가입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적은 관련해서는 장례 비용 정도를 준비를 하자라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40대 뭐 3,500만 원 같은 경우 남성분들 뭐 8만 5천 원, 우리 여성분들 7만 원대, 50대도 비슷하죠. 남성분들 8만 원대, 여성분들 7만 원대, 뭐 60세도 마찬가지입니다. 8만 원대, 6만 원대. 근데 여기 환급률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꼭 사망보험금을 내가 죽었을 때 우리 자녀가 장례 비용으로 활용을 하면 정말 좋겠지만은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특히 뭐 70대, 80대 가면은 더욱더 비용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올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해지를 했을 때 내가 낸 돈보다도 원금 이상이 나오죠.
이렇게 뭐 40대 같은 경우는 280% 여성분들, 뭐 50대도 200%가 넘죠. 하지만 60세 되면은 그래도 150% 이상은 받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병자분들 보험료 살펴보겠습니다. 유병자분들은 사망보험금의 가입 금액이 앞서서 조금 더 500만 원 내려갔죠. 그래서 보험료도 비슷하죠. 8만 원대입니다. 남성분들. 그리고 60대 되면은 6만 원대. 여기에 관련해서도 환급률에 관련해서는 유병자 보험이 조금 더 낮습니다. 우리 건강체랑 비교했을 때 한번 40대만 한번 비교해 볼까요? 40대 여성분들 240%이지만은 오히려 280%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꼭 뭐 큰 사망보험금, 뭐 유산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워낙 다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장례 비용이라도 조금 자녀분들한테 남겨주신다면 우리 자녀분들이 나중에 이런 비용을 내 목돈이 아닌 사망보험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비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